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제가 연기 수업을 8회차 정도 받았었거든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배울 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연기 수업이었고, 8회 정도 뭐 어떤 학원은 아니었고 무슨 대형 그런 엔터테인먼트 학원은 아니었고 승고라는 플랫폼에서 찾아서 그 중에 골라서 신청을 했고 그냥 개인이 하시는 뭐 그룹식으로 좀 운영하는 클래스였고 물론 1대1로 수업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했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느낀 점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지금 찍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많이 주변에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연기 너무 좋다. 배워보자. 배워봐라.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연기를 클래스를 등록한다 했을 때 100이면 100 되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연기를 왜 연기자 될라 그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연기야?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착각은 아니지만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로 취미로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의 어떤 정해진 어떤 전공이면 전공 아니면 커리어면 커리어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는 그 시선이 있죠. 저도 제가 해왔던 커리어나 일이나 취미들이랑 전혀 다른 어떤 시도 클래스였으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보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는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왜 연기 수업을 신청하게 됐냐면 연기를 배워야겠지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스피치 학원을 등록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일하면서 어떤 회의라든가 미팅 때 혹은 세미나 그런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말을 잘하고 싶고 항상 뭔가 아쉽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더 잘 딜리버리를 할 수 없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스킬풀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스피치 학원을 다녀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알아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연기가 근본이 아닌가? 스피치는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연기 액팅인 거잖아요. 어떻게 스킬인 거잖아요. 액팅 스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발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연기를 근본적으로 배운 뒤에 배우거나 아니면 연기를 배우다 보면은 어떤 스피치도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 재밌지 않을까 조금 더 오락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숨고라는 플랫폼에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제가 뭐 다른 학원이나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그분 한 분께만 받았었는데 뭐 정확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근데 저는 뭐 즉흥 연기를 하다가 즉흥 연기까지 하고 중단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을 주는 거예요. 즉흥 연기를 하면 그냥 뭐 야 너 갑자기 뭐 친구랑 약속해서 지각을 했는데 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는데 뭐 거기 뭐 지각한 상황에서 막 친구한테 뭐 미안하다고 하는 연기 아니면 엄청 뜨겁고 매운 라면을 먹는 연기 뭐 너무 배고픈데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먹을까 말까 되게 갈등하는 연기라던가 그런 상황들을 던져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연습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의자만 있는 연습실에서 그냥 가상으로 좀 있다고 상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다고 하면은 갑자기 라면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젓가락질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좀 민망한데 이렇게 면을 건져 올리고 호호 불면서 진짜 뜨거운 것처럼 막 입에 대는 것처럼 막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참 민망하고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앞이면은 더 민망할 텐데 그 선생님이랑 나랑 1대1로만 있어도 이게 안 돼요. 혼자 있어도 이거는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지금 보고 계시다가 뜨거운 라면이 있다 생각하고 막 허겁지겁 막 입천장 대가면서 먹는다는 연기를 한번 해보시면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묘한 어떤 쾌감이 있습니다. 할 때. 막 식은땀이 계속 나거든요. 막 너무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리고 이걸 내가 촬영한 영상을 또 본단 말이죠. 되게 어색해. 당연히 어색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고 신청하고 접근할 때 되게 쉽게 봤거든요. 연기를. 왜? 우리는 다 연기를 하지 않느냐. 어차피 다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로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냥 메소드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오만하게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전전 영상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카메라에서 비치는 내 모습은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고통이었고 그거를 또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색한 거죠. 제 모습을 연기하는 모습 자체가 스스로 본다 생각해보세요. 연기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또 남들 앞에서 그냥 뒤집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그냥 미친놈처럼 그냥 메소드로 진짜 연기를 하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애매하게 막 쭈뼛쭈뼛 하면은 더 막 안 되고 더 별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막 그런 창피함을 뚫어내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 연기하는 분들, 뭐 어떤 특히 연극 배우분들이나 사석이나 어떤 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뭐 방송이나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더 그렇거든요. 좀 말을 하실 때 좀 표정이나 뭐 제스처나 감정 표현 같은 게,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더라도 되게 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이렇게 투머치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단 말이죠. 제 근처에 뭐 지인도 뭐 아는 분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과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연기를 배우고 직접 해보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제일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보통 입만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연기에서는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뭐 미안할 때, 어떤 다양한 감정에 따라 미묘하게 표정이 다 다르고, 근데 우리가 평서문이나 일상에 대화할 때는 그냥 뭐 조금 뭐 웃거나 찡그리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나의 감정을, 연기는 내 감정이나 어떤 대사로서, 대사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몸짓이나 제스처나 어떤 전체적인 통합 토탈로 그냥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한국 사람 표정이 너무 똑같다. 다채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표정을 되게 다양하게 써야 된다.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표현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표현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 표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표현을 내가 100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보통 100이 다 가지 않잖아요. 뭐
60이 갈 때도 있고 70이 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좀 다툼이나 언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좀 서로 이런 오차들이 있단 말이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오차가 저는 표현의 부족, 어떤 딜리버리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이면 기쁜 마음을 오롯이 다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다 같이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드라이하다. 우리 보통 대부분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쁠 때는 정말 아이처럼 기쁘면 좋을 텐데 화 날 때도 진짜 순수하게 그러니까 화를 사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찐으로 화를 내본 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면서도 살면서 가장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봤거든요. 그 연습실이니까 그냥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었는데 그것도 되게 쾌감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 완전히 기쁜 연기를 해보고 내가 정말 화가 날 때 막 소리도 막 질러보고 그런 슬플 때도 내가 슬픔의 극한까지 또 가보는 경험. 그 연기에서 조금 더 감수성이나 감정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나.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선이 되게 다채롭고 깊다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반복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바뀐 인식들이 연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솔직하고 표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구나. 나도 그렇게 오히려 더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안에 그러니까 스피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뭐 A는 B다, B는 C니까 A는 C다라고 말로만 쭉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스킬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내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나 좀 이런 액션 같은 것들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면.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연기 수업이 되게 성공적이었다. 물론 뭐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연기가 정규 교육 과목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이 표현을 못한다. 사람들이 연인 사이에도 그런 걸로 많이 다투지 않아요? 표현을 서로 못해가지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하는 거는 참 이제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역량일 것 같다. 이렇게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퇴근하고 뭐 할 게 없다. 뭐 할 만한 거 없냐? 좀 삶이 좀 지루하다 하면은 그냥 뭐 헬스장 뭐 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그냥 4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4주 정도 한번 신청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좀 또 다른 어떤 사고나 세계관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금액도 다른 어떤 취미 생활보다 뭐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고라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당근만 봐도 뭐 간간히 올라오더라고요. 그 연기하시는 그 졸업하신 분들이 간간히 그룹 클래스로 이제 열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찾아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보자. 우리가 삶이 다 연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연기를 마스터하면 연기를 배우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뭔가 사회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